전통 좌파들은 리모델링 조금은 좋아. 그런데 재건축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집토끼를 죽이는 늑대들을 끌어들인다라는. 반갑습니다. 김영은입니다. 자, 왕이 된 왕을 죽인 이 남자들, 왕 시리즈 남자들 2탄, 왕이 된 남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탄에서요, 왕을 만든 남자 이준석을 다뤘는데요. 하버드학력 사기의 박근혜 퀴즈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이준석,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거짓과 부패, 온갖 협작의 정치 인생이 드러나가지고요. 털 빠진 공작 신세죠. 자, 8%로 이재명을 만들었습니다. 보수 진영을 흔들면서 이재명 집권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라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분노를 키웠습니다. 자, 오늘은 왕 시리즈 2탄, 왕이 된 남자. 자, 이재명입니다. 마이 와이프에 이어서요, 위아 패밀리, 그리고 브라질에 가서 금속노조 위원장한테 똥개 취급을 받으면서 왕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재명은요, 목적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가능한 인간이다 라는 거죠. 뻔뻔함은 기본 옵션입니다. 총각 행세도 모자라서 검사 행세까지, 여기에 뭐 빤한 거짓말도, 뭐 단식 투쟁도 간디보다 더 오랜 시간 단식 투쟁을 했죠. 그거를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뻔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재판부 접촉 의혹까지도 이재명에게는요, 막 부도덕한 이런 이력, 이런 건 너무나도 쉬운 일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이재명이 어떤 걸 꿈꾸냐? 연임을 꿈꾸고 있습니다. 연임을 꿈꾼다. 자, 우리는요, 어쩌다가 이런 괴물을 만들었을까? 대한민국 남자 하품 중에 하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이재명이 어쩌다가 왕의 자리에 올라서 이렇게 국민을 피말릴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구독 후 시청, 조택9R, 좋아요,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된 남자, 성남 마피아에서 대장동까지 재판이 지워지는 마법 같은 일들의 실체,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충격적인 내용까지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허파가 헛떡 뒤집어지시겠지만 우린 또 진실을 향해 가야 된다라는 거죠. 멤버십 가입으로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재명의 정치 인생부터 한번 봅시다. 전통적인 정치인들의 루트, 뭐 민주당 같으면 이제 운동권 이런 거 아니죠. 그냥 지역 의원을 거쳐서 당 내에서 신뢰를 쌓고 올라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좀 달랐습니다. 정동영 팬클럽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성남시장까지. 자, 성남시장을 지냈을 때 성남 마피아와 뭐 결탁을 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긴 나왔었는데요. 뭐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선 국면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이재명이 성남 재직 시절에 성남의 폭력조직 국제마피아 측으로부터 사업 특혜 등 대가로 자금을 수수했다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가 있는데요. 사법적 결론입니다. 대한민국 사법적 결론 믿을 수 있을까 일단 의문을 제기하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해당 의혹을 제기했던 조직원인 박철민 씨, 그리고 이것을 유포한 이들은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즉 성남시장 시절 조폭과 결탁해가지고 특혜 정책을 펼쳤다라는 주장은 사법 절차를 통해서 허위사실로 판명됐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대장동, 성남의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 사업자들에게 천문학적인 이익을 돌려줬죠. 7,800억 가까이, 그리고 초반에 이재명의 배임액은 4,800억에 가까웠죠. 그런데 자,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의 1심 판결을 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조형우 부장 판사가 이재명 배임죄 없다, 그냥 일반 배임으로 퉁쳤습니다. 자, 이런 대장동 게이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중간에 이 검찰의 항소 취소를 압박했다라는 의혹을 받기도 하고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화천대유도 있고요, 천화동인도 있고요, 50억 클럽도 있고요. 자, 우리 귀에 익숙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백현동, 옹벽 아파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이재명 하면 끊임없이 나오는 범죄의 혐의들이 많죠. 자, 이 모든 것을 설계했다라는 자가 이재명이라는 의혹입니다. 이재명은 아니라고 하고 이제 그 재판이 시작이 됐죠. 전과 사범의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죠? 공직선거법 위반은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이다라는 게 뭐냐면 대법원에서 법리적으로 심사를 하고요. 이 징역 부분, 이 벌금 부분에 대해서 약간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고검으로 내려보낸 사건입니다. 그 말은 유죄인데 징역 1년 요거 좀 다투고 금액적인 부분 좀 다투라고 보낸 거죠. 재판만 열리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민주당은 434억을 토해내야 되는 사건입니다. 자,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쌍방울 공직선거법, 그런데 지금 임기 중이다라는 이유로 재판이 올 스톱 됐습니다. 자, 이 재판들이 어떻게 사라질까? 자, 그 마법을 부리고 있습니다. 본회의 통과됐고 필리버스터로 막겠다라고 하지만 24시간 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에 24시간 후에는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됩니다. 자, 이게 충격적인데요. 보안 수사권 폐지 안에 뭔가를 슬쩍 끼워 넣는데요. 뭐냐? 공소 기각 조항. 공소 취소 들어봤는데 공소 기각은 또 뭐시기고? 자, 그렇습니다. 공소 취소는요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검찰이 기소를 중지하는 것, 취소하는 것. 5개 재판은 이미 1심이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공소 취소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434억 토해내야 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자, 이거는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2심 재판으로 넘어간 상황. 2심 재판이 열릴 경우에는 100% 날아갑니다. 자, 1심 재판이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공소를 취소할 수 있지만 이 건은 2심이기 때문에 공소 취소가 되냐? 이미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공소 취소 불가능. 그러니까 이 재판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조항을 넣냐? 공소 기각에 대한 조항을 넣은 겁니다. 자, 이재명 입장에서는 가장 가깝게 다가온 게 유죄 취지 파기환송 2심이죠. 100% 유죄가 나오니까 또 징역 1년이니까 이거는 금액적으로 환산해 봤을 때 100만 원 이하 절대 안 나옵니다.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경우에 당선 무효. 자, 434억 토해내고 대통령에서 끌어내려지는 겁니다. 자, 주진우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을 위한 조항이 슬쩍 끼워졌다라고 말이죠. 자, 그러면 왜 이재명이가 반대하는 보안 수사권 폐지 그리고 공소 기각 조항이 한 법안에 묶여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의 강경파는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죠. 자, 그 싸움에서 갑자기 공소 기각 조항이 끼워 들어갔습니다. 이 공소 기각 조항이 들어가는 순간 이재명은 거부권을 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공소 기각 조항이 이재명 자신의 6개 재판 모두를 날려버릴 수 있는 조항이니까 결국 민주당 강경파는요 이재명에게 당근을 던진 겁니다. 보안 수사권 없애지만 공소 기각 조항으로 네 재판들 다 없애줄게. 거부권 쓰지 마. 이 구도다라는 거죠. 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가 빠졌니 한꺼번에 임플란트 심으면서 약간 저는 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재명과 선긋기 하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빤스런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올라왔을 때 이거는 민생을 또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이가 거부권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슬쩍 공소 기각 조항을 넣으면서 어떻게 이재명아 네 재판 없애주는 거 우리가 약조할게. 그러니까 검찰 개혁 완성시키자 라고 한 거다라는 거죠. 자, 이재명에게는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게 훨씬 유리하죠. 자, 이재명이 꽉 들고 있는 사법 리스크 다 공소 취소 공소 기각으로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왕이 된 남자 그 왕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법을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재명이 살아남았던 방식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해봐야죠. 헌정사상 유례없는 31번의 탄핵, 이재명이 야당 대표 시절에 주도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밀어붙이는 인간이 누구냐? 이재명이다 라는 거죠. 정치적 압박이 거세질 때마다 단식투쟁 같은 이런 약간 꼼수들을 사용했죠. 뻔한 거짓말도 이재명에게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재판부 접촉 의혹 같은 것도 50억 클럽, 그러니까 도덕적 잣대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해석되는 그런 정치인의 모습은 절대적으로 아니다라는 거죠. 성남 마피아 의혹도 어떻게 언론하고 갑자기 사과 방송을 했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쌍방울 이것도 재판을 다 날리겠다. 법을 바꿔서라도 재판 자체를 없애겠다라는 마법 같은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 그런데 이재명이가 왕의 자리에 앉으면서 대한민국 법치는 어떻게 사라졌다라는 거죠. 무법천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연임 꿈도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좌파 진영에서는 이미 거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센 발언을 하고 있는 사람이 유시민이죠. 이재명이 들고 나온 구조적 다수론에 대해서 가장 날선 비판을 한 게 또 유시민이기도 했죠. 자, 이재명 이후 전통 좌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한동훈, 이준석 같은 보수 우파 진영과 뿌락지들과 연대하고 있는 거, 이거를 실용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전통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뭐 협작이죠, 협작. 그래서 이재명의 이런 정치 스타일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전통 좌파들은 리모델링 조금은 좋아. 그런데 재건축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집토끼를 죽이는 늑대들을 끌어들인다라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이재명이가 하고 있는 짓은 뭐 늑대를 끌어들이는 짓. 뉴 이재명과 거리두기, 탈 이재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5로 커진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파를 이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당대표가요, 정청래가 됐을 때는 뭐 1.5로 시끌시끌 하면서 계속 갈 수 있을 겁니다만, 만일에 선호투표제로 김민석이 당대표가 된다라고 하면 100% 분당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유시민이 구조적 다수론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매우 위험한 선택이고 실패로 끝날 것. 그리고 이재명은 돌아오기 어렵다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이재명은 이거를 듣냐?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임을 꿈꾸고 있고 본인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서는 5년이 짧다라는 거죠. 권력을 길게 쥐고 있으면 본인에게 반하는 인사들 분명 드럼통으로 제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왕이 된 남자 이재명, 대장동부터 재판 다 임기 중에 중단시키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그 재판을 날려버리는 법을 통과시키고 연임까지 꿈꾸고 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가능한 사람, 뻔뻔함은 기본 장착. 그런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죠. 다음 편은요, 왕을 죽인 남자 한뚜껑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필 규정이죠. 예비 빵제비는 깜빵으로. 김영일 TV였습니다.